삼성전기가 이제 하루의 흐름은 남았지만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함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고 저항이 어디가 될 것인지 이 중요한 가격들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계속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다시 밀려버릴 것인지, 밀려버리면 어떤 가격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뤄준다면 지금 오늘 영상 다음 주 흐름 꽉 잡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정하고 중요한 선도 정한다면 그 부분을 왔을 때 무조건 살 거냐? 아니죠. 상황과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 구간이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나는 매수를 해보거나 좀 버텨보는 거고, 만약 중요한 가격대가 왔는데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가격대들과 핵심 포인트들, 기술적인 포인트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최근에 최고점 구간에서 삼성전기가 엄청 강하다가 또 급하게 밀려버리니까 주주분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먼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지금 아쉽지만 랠리를 만드는, 상승을 계속 만들면서 지수가 10,000포인트를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환율과 AI 반도체 회의론, 그리고 금리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삼성전기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의 이 시장 부분은 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랠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는 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지수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것도 증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는 이런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확정 실적이 7월 30일 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2주 동안 충분히 이 개미 투자자를 흔드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실적 발표가 사실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80~90% 상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와야지 삼성전기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좋게 실적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선반영을 했고, 그래서 강도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이 기관 외인의 세력들이 핸들링이 계속 이어질 건데, 그 흐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고점은 높이지 못하는 상태고 삼성전기에도 이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핸들링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기술적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겠죠. 왜? 시장은 계속 빠지는 시장이 아니고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구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중요한 가격만 알아보면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명백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삼성전기의 가격들과 지금 현재의 흐름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꾹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기 반등 잘 나오면서 이번에 조정 잘 겪고 이겨내자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계속 너무 강하기만 해가지고 5일선 11선도 않겠지만 최근 구간에서는 5일선 11선 흔들기도 너무 많은 상태고, 21선에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관 외인들이 던지기 전에 혹은 주가를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21선 중요한 이평선을 딱 맞춰가지고 끝냅니다. 애매하게 끝내요.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밀어보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거나 물량을 받아갈 때 보통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61선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을 것처럼 아래꼬리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오다 보는데 바로 한 방에 밀어버리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거의 뭐 20% 가까이 급락이 떨어지는 상황도 나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가격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안드리는 방법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갈 때 주포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세력들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세력의 단가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단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는 세력이 계속 들어올릴 거면 관리를 해주겠죠. 어떻게 되면 관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점이 있다면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올라올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될 목표가를 정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보면 안 되고 전세 역전 매매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녹색 선에서 매수해가지고 빨간 선에서 팔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녹색 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쭉 가져오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빨간 선이 깨지는 국면에서 매도를 타점을 잡는다면 너무 좀 괜찮은 고가 매도 패턴이 되겠죠. 지금은 이 단가선 아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단가선 아래에 있다는 건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수량과 함께 다시 매집에 들어갈 수 있는 매집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가에서 만약 여기서 팔 수 있다면 팔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1선은 깨져 있는 상태로 저항해 있고 그리고 아래 120선까지 밀려 있다면 이런 고통받는 가격대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상적으로 세력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매매 기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첫 상승을 만들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을 때 보면은 상승 구간이 계속 이 세력의 단가선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라인, 이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데 매집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력 단가선과 관리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언제부터 나오냐? 이 세 번째를 돌파하면 트리거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즉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돌파하고 나오고 안착이 되고 나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 바로 오는 거죠. 다이렉트로 올 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는데 여기서 이 매도의 타점의 신호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현재에서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다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눌림도 별로 없고 이거 21선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면 계속 올라가는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빨간 선을 결국 지켜내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동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전기도 이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앞에 상승을 만들어낸 한 파동이 끝내고 그 다음번에 올라오는 기준점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매집 구간 트리거 1차 목표가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굳이 이 빨간선 깨질 때까지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도를 고려해 보면서 타점의 신호, 즉 타점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뜨면 그 구간에서 매도라면 그게 최고점 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뭐였죠? 매집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집 구간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집 상태에서 올파하면 바로 올라가겠지만 이 매집이 깨지게 되면 박스권으로 변하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변하게 되면 바로 직전의 저점 구간이니까 이런 박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등 기조에서 매집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강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가격대는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트리거가 중요한 구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혹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냐가 지금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쌍바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고 다시 목표가 구간을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가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단가선과 관리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녹색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삼성전기고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게 삼성전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녹색선을 지금 얼마 만에 깨본지 몰라요. 지금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깼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력들은 일부의 고점에서 정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매집 구간이 올 때까지 지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세력의 단가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력은 이제 매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즉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박스권,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꺾인 상황이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던 고정국면이 재미없는,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는 시기가 지금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가가 나오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매수 포인트는 이 아래쪽에 박스권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반등의 타점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요한 가격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가격들 기준으로 만약 밀린다면 이 구간에서 또 박스권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하단 구간 아래쪽 갔을 때는 매집을,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고려하는 상황이 돼야겠죠.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왔던 이 빨간 선을 여기서 깨고 있는 건데, 여기서 깨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빨간 선의 저항으로 계속 밀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외바닥으로 만드는 형태가 돼서 반등이 나오려면 V자 반등밖에 없는데 지금은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건 V자 반등이 되지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오히려 또 더 급하게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시는 투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잡아가면 지금 다음 주를 준비하는 삼성전기의 매매는 기본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하느냐, 타점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전세 역전 매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회색 구간입니다. 회색 구간이면 조정이니까 중요한 가격대, 좀 전에 있던 매집 가격, 그런 가격대만 왔을 때만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빨간색 시세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시세선이 뜨고 빨간 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최저점의 매수와 최고점의 매도를 중요한 가격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삼성전기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할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시세선이 나왔을 때 깨지는 이 타점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수나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함께 첨부해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기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가고 또 끌고 가면서 추세의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매 전략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이 오거나 빨간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수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에도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 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살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 세력의 관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은 관리선을 저항으로 막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락세로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온다면 아래쪽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가격대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 가격대 하단 구간에 쌍바닥 패턴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매수의 구간으로, 혹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을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전이 쌍바닥에 나오면서 이 구간에 저항을 맞을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관리선도 있고 중요한 트리거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리는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걸리는 타점이 나고 매매 타점 신호에서 이탈 신호가 뜨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근데 돌파해서 시선이 나오고 상승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면서 지켜내 준다면 이 가격만 뚫고 올라가고 지지를 하면은 일단 이 고점대를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구간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를 대응하는 게 핵심 매매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가 실패한다든지 혹은 돌파 후에 고점에 나오는 타점의 시그널이 나오면 장중에 그 신호 시에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현재 적어도 최소한 이 가격대 아래쪽으로 단가를 잡아주기 좋기 때문에 이 저점 수준의 쌍바닥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수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스스로 자기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점에서 만약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왔을 때 최고점 구간을 사실 올라와도 손실이라면 팔지 못하죠. 사람이 1,000원이라도 수익이면 팔 수 있지만 1,000원이라 손실 나면은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도 조금만 더 그러는데 빠질 때는 더할 나위 없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타점의 신호가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줄이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다면, 그러면 단가도 낮아지고 안절조구만 손절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수익이 날 때는 그 아래 가격에서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혹시 그런 해당 당황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계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빠졌듯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종목은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은 교체를 해버려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필요한데,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물론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이 병목 현상에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이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경구치료제까지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을 따라 자금이 이동하면서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드는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은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할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동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의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전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상한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뒤에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3만원대 구간에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3월 24일 날 보시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원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거죠. 같은 날 3월 24일 날 대한광통신 영상입니다. 똑같은 영상인데 제 설명 한번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태역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BM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미리 관종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 중에 대한광전자입니다. 우리로 광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결핍 CPO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0원대 아래입니다. 2,700원대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인 6만원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 날 녹색선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HBM 반도체 핵심 결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3월 말과 4월 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광전자 빨간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에서 18만원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녹색선인 구간에서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매도를 한 것이죠.
현재에도 이 필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같은 MLCC 관련주로 삼화 콘덴서 세력의 단가선 구간이기 때문에 6만 원대 녹색선 구간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과 로봇,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갈 것인지 주도주로 결제할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에 밀려올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를 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단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종목의 분석과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